동학개미 운동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자 너도 나도 주식 매수에 뛰어들었고,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빚어냈죠. 급기야 주식을 안 하면 바보라는 인식까지 생겨나며, 일부는 이런 흐름을 놓치고 소외되는 데 불안을 느끼는 일종의 고립공포감, 홍어증후군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이와 직업을 불문한 주린이들은 쌈짓돈을 털어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었죠. 문제는 이 같은 주식 열풍이 유사투자자문업계 화랑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업체들은 대거 유입된 주린이들이 길을 잃고 시장 한복판에 서 있자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주식, 다 알려주는 주식, 수익이 보장된 주식 등을 표방하며 길잡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리딩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붙여 유혹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이 데리고 간 리딩방에선 불법이 난무했고, 나가려는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사 급증으로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사투자자문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건수는 2016년 768건에서 2020년에는 16,491건으로 증가했고, 피해 금액도 2016년 4억 7,830만 원에서 2019년 106억 3,865만 원으로 약 22배나 뛰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나타났는데요. 환급 거부 지연이 48.4%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47.5%, 부가 서비스 불이행이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에도 역시 관련 민원 접수가 늘고 있는데요. 금감원 민원 시스템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신고 민원 건수는 지난 2012년 44건에서 지난해 8월 말 기준 246건으로 200건이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 감독은 어렵다는 점인데요.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규제 마련이 쉽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등록요건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권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치할 수 없는 거죠. 실제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 및 형사법상 위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면 경찰, 검찰에 신고 조치하고 있지만, 만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위법 행위를 저질러 배상 책임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비금융사로 별도의 피해배상 적립금 산정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및 국회에서도 이 같은 불합리성을 인지해 유사투자자문업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설 전망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금융위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전반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자체에 대해 진입과 퇴출을 모두 강화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차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과 금감원 측의 대응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데요. 별다른 해결책 제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각자 겪은 상황을 알리며 이를 공유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 피해 호소 글을 올리면 리딩방 업체 관계자들이 이를 스크린에 게시 중단 신고를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당 글은 사라지고 피해자들은 관련 당사자가 기타 권리 침해를 사유로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므로 2021년 4월 2일 자로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 삭제 조치된다는 안내 메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포털의 업체명이나 주식 리딩방을 검색하면 대부분 광고 글만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남아있는 그럴듯한 수익 인증글에 현혹되고 피해 경험담이 없으니 문제없는 깨끗한 업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리딩방 영업 문자를 받고 검색을 통해 사전 정보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피하는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올리라이프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확인을 위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이용한 업체 위치 검색. 두 번째, 리딩방 카카오톡 프로필이 본인의 사진이 아닌 글자나 캐릭터는 일단 조심하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정보를 본인의 투자 지표로 쓰실 건가요? 세 번째, 방송 출연이 없는 업체나 자칭 전문가들, 공개된 곳에 나설 실력이나 규모가 되지 않은 영세한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유튜브 채널에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사람이 출연하지 않는 업체. 방송 장비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는 지속적인 컨텐츠 생산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자격증 없이 애널리스트, 전문가라는 말을 쓰는 업체 애널리스트 등은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애널리스트로 소개하는 사람은 꼭 자격증을 확인해 주세요. 6번째, 계약서 미작성 업체, 서비스 이용 계약서, 이용약관, 환불약관 등 준비되지 않은 회사들이 많죠.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7번째, 회사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불법 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에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한 회사와 함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8번째, 수익 보장? 이용료보다 많은 수익.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투자 위험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세요. 9번째, 과도한 위약금 교육자료 차감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등을 준비하지 않은 회사는 위험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 해결 기준에 입각한 환불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10번째, 환불 불가? 환불 지연? 원칙과 규정에 입각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사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법 유사 투자자 문업 근절을 위해 올바른 투자 습관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네요.